나이가 들수록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예전과 다르게 느껴지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일이 잦아지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우리가 무심코 함께 먹는 음식 조합 때문에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장 기능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음식 궁합을 잘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조합과 어떻게 하면 편안한 소화를 도울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과일과 우유를 함께 드십니다. 아침 식사로 우유 한 잔과 귤이나 오렌지 같은 과일을 곁들이는 것은 흔한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오히려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유 속 단백질인 카제인이 과일의 산과 만나면 응고되어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 덩어리는 위에서 소화되기 어렵고 복부 팽만감이나 더부룩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응고물을 분해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조합도 이제는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토마토와 오이를 함께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샐러드에 토마토와 오이를 함께 넣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색도 예쁘고 맛도 좋으니까요. 하지만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비타민C가 오이와 만나면 상당 부분 손실되어 버립니다. 물론 이 조합이 독성을 일으키거나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토마토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이 제 역할을 못하는 셈입니다. 콩과 시금치를 함께 먹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 다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함께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콩의 풍부한 칼슘과 수산이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이 물질은 몸에 흡수되지 않고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이나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콩비지찌개에 시금치를 넣거나 된장국에 시금치를 함께 끓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조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돼지고기와 새우를 함께 먹는 것도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새우구이를 곁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합은 위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둘 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지만 단백질의 종류가 다릅니다. 돼지고기는 육류 단백질이고 새우는 해산물 단백질입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위에서 소화 시간이 달라 부담이 커집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의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동시에 소화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고기와 술을 함께 먹는 것도 흔한 습관이지만 60대 이후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삼겹살에 소주, 치킨에 맥주 같은 조합은 우리 식문화에서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런데 알코올은 위 점막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동시에 고기의 지방은 소화 시간을 늘립니다. 이 둘이 만나면 위장에 이중 부담이 됩니다. 특히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약물이 알코올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홍차나 녹차를 식사와 함께 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차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식사 중에 마시면 오히려 영양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막기 때문입니다. 특히 빈혈이 있거나 철분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식사 시간에 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 조합들이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면 더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위산이 분비되고 소화효소가 작동하며 영양소가 분해되고 흡수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모든 과정이 느려지고 약해집니다.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소화효소의 활동도 떨어집니다. 장의 운동성도 예전만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잘못된 음식 조합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더욱 어려워지고 영양소 흡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와 산성 과일을 함께 먹으면 위 안에서 단백질이 응고됩니다. 젊었을 때는 강한 위산으로 이것을 분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능력이 부족합니다.
결국 덩어리진 단백질이 위에 오래 머물면서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토마토와 오이의 경우처럼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면역력 유지와 피부 건강을 위해 비타민C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조합으로 이 귀한 영양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콩과 시금치의 경우는 결석 위험이 문제입니다. 수산칼슘이 몸에 쌓이면 신장이나 방광에 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도 함께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물질을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문제없던 조합도 이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많은 음식들을 함께 먹는 것은 소화 시간의 문제입니다. 육류는 위에서 약 4시간, 해산물은 약 2시간 정도 머뭅니다. 이렇게 소화 시간이 다른 음식들을 동시에 먹으면 위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떤 음식에 맞춰 소화액을 분비해야 할지 몰라 효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알코올과 고기의 조합은 위 점막에 직접적인 자극을 줍니다. 알코올은 위 점막의 보호막을 약하게 만들고 지방이 많은 고기는 위산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보호막이 약해진 상태에서 위산이 많아지면 위벽이 손상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와 식사의 조합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합니다. 탄닌이 철분과 결합하면 몸에서 흡수할 수 없는 형태가 됩니다. 60대 이후 여성분들은 특히 철분 부족에 주의해야 합니다. 폐경 이후 철분 필요량은 줄지만 흡수율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식사 중 차를 마시는 습관은 이런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우유와 과일의 조합부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두고 따로 먹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유를 드신다면 과일은 점심 전이나 오후 간식으로 드세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유의 단백질이 충분히 소화된 후 과일을 먹게 되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아침에 과일을 꼭 먹고 싶으시다면 우유 대신 두유를 선택하세요. 두유의 단백질은 우유와 성질이 달라 과일과 함께 먹어도 응고되지 않습니다. 토마토와 오이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샐러드를 만들 때 토마토를 넣는다면 오이 대신 양상추나 양배추를 사용하세요. 오이를 꼭 먹고 싶다면 토마토와 다른 시간에 드시거나 오이를 살짝 데쳐서 드세요. 열을 가하면 비타민C를 파괴하는 효소가 불활성화됩니다. 콩과 시금치도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된장국에 시금치를 넣는 대신 미역이나 배추를 사용하세요. 시금치는 나물로 따로 무쳐 드시면 됩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칼슘이 적은 음식과 함께 하세요. 버섯이나 당근, 파프리카 같은 채소들이 좋은 선택입니다. 돼지고기와 새우는 같은 식사에서 피하세요. 고기를 구워 먹는 날은 해산물을 곁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채소 위주의 반찬을 곁들이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해산물을 드시고 싶다면 고기 대신 해산물만으로 식사를 구성하세요. 생선구이에 조개탕 같은 조합은 괜찮습니다. 같은 종류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소화 부담이 적습니다. 고기와 술의 조합은 되도록 피하시되 부득이한 경우라면 양을 줄이세요. 술은 한 잔 정도로 제한하고 고기는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세요. 고기를 드실 때는 채소를 충분히 함께 드세요. 상추나 깻잎 같은 쌈 채소가 좋습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지방 흡수를 늦추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차는 식사 전후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마시세요. 식사 중에는 맹물이 가장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소화를 가장 잘 돕습니다. 식후에 차를 마시고 싶다면 최소 1시간 후에 드세요.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음식의 주요 영양소들이 이미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과일을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식후 바로 먹는 것보다 식전이나 식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과일의 영양소가 빠르게 흡수됩니다. 식후에 먹으면 과일이 위에서 다른 음식과 섞여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날 것으로 먹기 어려운 조합이라면 익혀서 드세요.
열을 가하면 문제가 되는 효소들이 파괴됩니다. 특히 채소는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집니다. 생채소는 식이섬유가 많아 60대 이후에는 소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량도 조절하세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부담을 줄이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루 3끼를 꼭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4끼나 5끼로 나누어 소량씩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것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먹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으면 침과 잘 섞여 소화가 쉬워집니다. 최소 20번 이상 씹으세요. 급하게 먹으면 공기를 많이 삼키게 되어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또한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식사 중 물을 많이 마시면 위액이 희석되어 소화 효율이 떨어집니다. 식사 30분 전이나 1시간 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면 몸이 리듬을 익혀 소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소화액 분비도 규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위장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때로는 과도한 위산이 분비되고 때로는 부족해서 소화 불량을 일으킵니다. 이런 습관들을 실천하신 분들의 변화는 놀랍습니다. 한 분은 20년 넘게 속쓰림과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도 여러 가지 먹어봤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 조합을 바꾸고 식사 시간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유와 과일을 따로 먹고 고기를 먹을 때는 술을 피했습니다. 식사도 천천히 여러 번에 나누어 드셨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속쓰림이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3달 후에는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1년 넘게 불편함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다른 분은 빈혈로 철분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어 병원을 찾으셨고 의사 선생님께서 식습관을 물어보셨습니다. 알고 보니 식사 때마다 녹차를 함께 마시고 계셨습니다. 차를 식후 1시간 뒤로 미루고 철분이 풍부한 음식들을 잘못된 조합 없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달 만에 혈색소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약을 늘리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단지 음식 조합과 식사 시간을 바꾼 것만으로 이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은 결석 수술을 2번이나 받으셨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식습관을 점검하던 중 콩과 시금치를 자주 함께 드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된장국에 시금치를 즐겨 넣으셨고 콩나물국에도 시금치를 함께 넣으셨습니다. 이 조합을 피하고 시금치는 따로 나물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석이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특별한 치료나 비싼 건강식품 없이 가능했습니다. 단지 음식 조합을 바꾸고 먹는 방식을 조금 조절한 것뿐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올바른 음식 조합이 바로 그런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늘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내일은 또 다른 한 가지를 더하면 됩니다. 우유와 과일을 따로 먹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식사 중 차를 마시는 습관을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보세요. 어떤 날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외식을 하거나 모임이 있을 때는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음식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간단히 적어보세요. 패턴을 발견하면 나에게 맞지 않는 조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반응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지 않다는 조합도 어떤 분에게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괜찮다는 조합도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의 신호를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나서 불편함이 있다면 기억해 두세요. 다음에는 그 조합을 피하거나 조절해 보세요. 가족들과도 이 정보를 나누세요. 함께 사는 가족이 식사를 준비한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음식 조합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세요.
혼자 실천하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하면 훨씬 쉽습니다. 서로 확인하고 격려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외식할 때도 이런 원칙을 기억하세요. 메뉴를 선택할 때 조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주문하기보다 한두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뷔페처럼 다양한 음식이 있는 곳에서는 특히 조심하세요. 이것저것 조금씩 먹다 보면 나쁜 조합이 생기기 쉽습니다. 한 접시에 담을 음식들을 미리 생각해 보세요. 계절에 따라서도 조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소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가벼운 조합을 선택하세요.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들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평소보다 더 신경 쓰세요. 이런 날에는 다양한 음식을 한꺼번에 먹게 되는데 이것이 소화불량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가능하면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만 선택해서 드세요. 모든 음식을 다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질보다 양을 선택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은 단순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조합보다 단순한 조합이 소화에 유리합니다. 많은 종류를 조금씩보다 적은 종류를 적당히 먹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것은 본인의 건강에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음식 조합을 바꾸고 식사 시간을 조절하고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기가 돌아올 것입니다. 소화가 편해지면 기분도 좋아지고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음식 궁합을 지키는 것은 특별한 치료가 아닙니다. 몸이 본래 가진 회복력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올바른 영양을 받으면 스스로 건강을 되찾습니다. 이 정보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는 모두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만약 특정 음식을 먹고 계속 불편함이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소화불량이 자주 반복되거나 복통이 심하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이미 만성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식습관을 바꾸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어떤 음식은 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항응고제 같은 약을 드신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식과 약의 상호작용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작은 문제를 일찍 발견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시되 궁금한 점이나 특별한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